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의 회사 ESIND가 양평 공흥지구에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서 무려 1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특혜가 있었어요. 사업 시행 기간을 넘겼는데 사후적으로 이게 취소가 돼야 되거든. 허가 취소. 네. 근데 사후적으로 기간을 연기해줘. 이 말이 안 돼. 이건 특혜라고도 말할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사후적으로. 자, 그리고 개발 분담금을 17억 내야 되는데 0원으로 만들어줘. 네. 말이 안 되는 특혜가 네. 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2013년 4월에 양평지청장으로 윤석열이 가기 때문에 그 덕을 봤던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아니라 김성교가 자백을 했잖아요. 자, 예, 본인이 그렇습니다. 본인 네. 입으로 네네. 윤석열이 나만 보면 네. 미안해하고 고마워요. 아, 왜?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왜? 오겠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야, 왜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냐? 장모 때문에 미안할 게 뭐 있어? 뒤에 발언이 장모님 것 다 허가를 잘 해주고 이게 발언이 나옵니다. 그 발언까지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아, 그거를 예. 우리 제작진이 듣고 예. 싶지 않아. 예. 그러니까 허가를 다 잘 해주고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평 땅에서는 일단은 사업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줬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7억이 넘는 18억에 가까운 개발 부담금 법에서 무조건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영원으로 만드는데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지. 영원이 돼버렸습니다. 사례를 왜 찾아?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하수 처리 시설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공공기관이 하수 처리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회사는 하나도 그 비용을 안 들게 된 거죠. 와.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특혜가 집중되어 있고 네. 김성교 일단 그 군수는 항상 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기소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 수사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지 여주시청장. 그런 거래가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원래 이 김건희하고 최은수는 시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양평에서 대규모 시행을 한 거거든요. 양평군에서. 네. 그 시행을 한 것도 김성교랑 특수관계에서 그런 사업도 맡은 게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그렇습니다. 들고 요게 이제 지금까지가 사건의 본질인데 네. 지금부터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네. 해볼까 합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에서. 그 후 특검의 강압적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한 메모를 남기고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강압적 조사는 일절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뭐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나는 개인적으로 김성교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김성교는 그냥 애도하거나 미안해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특검 비판을 하는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진짜 분노했습니다. 저는 김성교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죽음 이후 김성교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들은 민중기 살인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의 달콤한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소는 우리가 할 테니 무죄는 법원에서 알아서 받으라는 식의 괴롭힘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저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는 비겁한 정치 보복이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야당 탄압일 뿐입니다. 이런 무소 불위의 폭력적 살인특검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살인 특검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저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네.
어떤 거 이런 양평 공공지구를 저희들이 고발했고 결국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특검은 지금 방금 속보에 의하면 이제 감찰이 주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조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겠다. 우리 입장을 밝혔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감찰 또는 감찰이 준하는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박 전 의원님도 잘 지적했던데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리였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있겠지만 어쨌든 12시 진술 조서를 쓴 시각이 확인한 시각이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을 빌미를 준 부분은 특검이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일단 네.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만 나오는데 이것을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악용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 안에다가 대규모 분향소까지 설치했습니다. 네. 희생자라는 말까지 썼더라고요. 특검 희생자 분향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이자들이 한 짓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란 말도 못 쓰게 이태원 사고 그다음에 희생자란 말 못 쓰고 사망자 네. 그렇게 하면서 분향조차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던 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특달같이 이분의 죽음은 너무 안 됐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프지만 네. 그걸 김건희 특검 지들이 김건희 비리를 다 봐주고 비호하면서 만들어진 특검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제가 지적을 해야죠. 네. 뭐 맞습니다. 아까 지금 저도 최고원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공지구라든가 특히 공공지구를 사건을 다룰 때마다 대장동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작은 규모였거든요. 네. 근데 대장동에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그럼 먼저 이렇게 그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을 쳤냐면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 시행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익을 뺏으려고 환수를 하고 그다음 시작을 했던 거는 거꾸로 했던 거예요. 공공지구는. 네. 그럼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보면 양평이 훨씬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그렇죠. 거고 결과만 네. 놓고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최고앵커가 저도 동감하라는 게 애초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데가 양평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또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부수적으로 100번 양보를 해서 만약에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라면 기존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습을 혹시 답습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이건 양보해서 예.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의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특검 내에도 혹시라도 그 파견 나온 검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혹시 있다라면 감찰에서 알겠지만 그럼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된다. 특검도 혹시 그런 부분 다시 하는 거 네, 없는지 네, 맞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달라.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근데 강압 수사를 할 이유는 없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수사가 돼 있었고 비슷한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을 위원장님인데 이분을 막 강압적으로 수사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네. 심화까지 조사를 하면서 네. 이분의 그 극단 선택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네. 부분은 감찰에 준하는 지금 조사를 한다니까 네. 철저히 개혁했으면 좋겠고 저는 김성교 말도 제일 웃긴 게 기소는 특검이 하고 무죄는 법원에서 받아라 하면서 특검을 지금 살인특검이라고 비난했잖아요.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이 전부 다 우리 야권이나 진보 인사들 시민사 인사들 마음대로 사찰하고 탄압하고 기소해가지고 최근에 기동민 의원하고 기동민 전화 이수진 의원이 무죄가 났지 무죄 않습니까? 났어요. 법원 판결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냐면요. 사기꾼 김봉현 말에는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는데 네. 이상한 기소를 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기소될 때는 언론이 시끄럽거든요. 무죄된 거 그리고 아무도 심지어는 몰라요. 기동민하고 이수진이 라임 사건의 배우로 몰렸습니다. 네. 라임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걸 윤석열 검찰이 했잖아요. 아니 그거 저 울산도 그렇잖아요. 예. 최근에. 네. 울산 무죄 그러니까요. 나왔죠. 그 사람들은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기동민은 공천 탈락 맞습니다. 네. 온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경제적으로도 파탄 났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그렇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기였는데 근데 정치검찰이 이번에 또 항소를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하고 김용춘 전 장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아. 이런 걸 비난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 정말 너무 안 됐고 네.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네, 네. 특검이 혹시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네. 감찰해서 네. 깨끗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쨌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니까 네, 저희는 감찰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네, 시작했다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보고 네. 관련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